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5일 금요일 10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파트론은 3%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플래그십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은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스마트폰 부품 산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의 이제 갤럭시 S 시리즈가 항상 이제 잘 팔리고 많이 팔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시나 부품 수요도 늘어나게 되면서 파트론도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요. 반대로 많이 안 팔리거나 했을 때에는 역시나 부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주력 산업은 휴대폰 부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이 이런 통신 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 핀테크 생체 인증 시장, 그 다음에 가전 시장, 자동차 시장, 스마트 웨어러블 시장에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기타 부품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이제 전장 부품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도나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현대 기아의 공급이 후방 카메라 공급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지난번 이제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LED가 뭐 테슬라에도 부품이 공급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이제 전해졌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꼭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다 전장화되면서 전기 부품화되면서 앞으로 이 전장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파트론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보다는 그 이후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매출액이 한 8천억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1조 원대 이상으로 매출액이 크게 점프가 된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런 그 전장 부품 쪽에서의 매출과 기타 부품 이런 이제 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 쪽에서의 매출 증대가 이어지면서 스마트폰의 신성장 동력 산업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매출 파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800억, 그 다음에 순이익 600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좀 달성이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장점입니다. 재무 구조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채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년 2에서 3% 정도의, 많게는 3%까지도 나오는데, 한 2에서 3% 사이에서의 배당을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종목에 좀 특징이 있다라고 이전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 속에서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 안에서의 주가의 특징이 뭐냐면, 이 종목의 주가의 저점은 항상 10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10월 달에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연초에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10월 달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한 10월경이죠. 10월경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연초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10월 달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연초에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항상 이제 그 과거에 반복되어 왔던 건데, 이때는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더 레벨업이 됐지만, 이때 한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10월 달에 저점, 그 다음에 연초의 고점이라고 하는 그 주가의 흐름들을 답습해 왔던 상황이죠. 그 이유는 항상 연초에는 삼성의 갤럭시 S 시리즈가 출시가 되죠.
근데 이 S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품 발주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부품이 있어야 S 시리즈를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그런 현상 속에서 항상 연말에 또는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파트론의 주가는 항상 좀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부품 수요가 발생되면서 그런 이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항상 주가는 연초까지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사실 올해에도 똑같이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보시면 이때 이제 주가는 저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연초 2월 3월 달 이때까지 주가는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바닥 대비해서 보면 한 20%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죠. 과거에도 뭐 매번 똑같았어요. 한 20% 정도 10월달 저점, 연초 고점, 뭐 많게는 30%, 적게는 20% 정도, 뭐 이 정도의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되죠.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주가는 좀 쉬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이 연초 고점 찍고 주가는 쉬어가고, 연초 고점 찍고 주가 쉬어가고, 연초 고점 찍고 주가 쉬어가고,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주가의 가격이 형성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좀 다르겠지. 그런 이제 한편으로의 기대감도 있었던 게 좀 사실이었던 게, 왜냐면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시장의 분위기.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 전대미문의 엄청난 지금 자금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장에 대한 이런 시장의 관심도도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 전장 부품 산업이나 전장 그 산업을 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이전과 달리 확실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에서 과거와 다른 이런 주가의 모습들을 이번에는 좀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결과적으로는 뭐 이전의 흐름을 좀 답습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가 저항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밑으로는 그냥 9,500원과 만원 정도의 이런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이 박스권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파트론이 이어왔었던 주가의 흐름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형태의 상승 수렴을 보여준 거죠. 이런 상승 삼각형의 수렴,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은 계속 높아지는 이런 이제 흐름의 형태를 보여왔던 거죠. 그러면서 박스권이 아니라 이런 상승 삼각 수렴 속에서 뭔가 이 꼭지점에서 방향성을 상승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상방 돌파를 실패를 했고, 오히려 하방, 이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박스권의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뭐 사실 달라진다거나 사업 뭐 이 회사의 뭐 사업 모델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이 좀 지켜줬으면 했던 이런 11,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차트나 이런 것들이 좀 깨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위에 매매했던 사람들이 다 물려버린 상황들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이런 매물 소화를 또 거쳐야 되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과 과정, 시간 소요나 이런 것들, 가격적인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시간이 또 많이 이제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파트론이 좀 이렇게 해서 가주기를 바랬었는데, 이게 깨지고 내려가면서 11,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그게 이제 훼손되고 내려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지지 라인으로서 10,000원대와 9,500원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이 구간에서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지지 라인이나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멈춰주는 자리는 한 10,000원대 언저리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멈추면서 반등을 좀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주가 저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할 때 RSI 상대 강도 지수도 함께 보는데, 기본적으로 박스권 하단은 10,000원대에서 9,500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면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이제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여라도 만원대에 들어오면서 RSI 30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거는 이제 과매도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조금 이제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 왜냐하면 만원대 지지라인과의 현재 가격의 괴리도 좀 있고 주가가 지금 5일선 밑에 있잖아요. 이게 5일선 밑에 있다라는 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하락이 일단은 멈추고 해야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는데 5일선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주가는 뭐 좀 단기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설령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쳐도 5일선 위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단순 그냥 반등 정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다음 바닥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는 한 만원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파트론의 저점이 좀 잡히면서 이 구간에서 단기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아쉽게 여기서 이제 좀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이 이제 저 12,000원대를 좀 뚫고 가려면 외인들, 기관들 이쪽에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수급 주체가 결국에는 뭐 부재했던 게 돌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신과 연기금,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시초가, 시장가로 막 사들이면서 주가를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재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투신도 뭐 거의 단타로서 대응을 했던 것 같고, 연기금도 그동안에 사놨던 거 최근에 이제 손절로 대응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외국인들도 뭐 어차피 뭐 단타의 관점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뭐 파트론의 이제 수급의 주체, 뭐 일단은 이 종목을 끌고 갈 만한 주체는 현재까지도 아직은 뭐 없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 당분간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번에 한 만원대에서 반등을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되돌림 반등 이런 것들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원대에서 또 기회나 저가 매수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파트론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14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시황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이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쭉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